한 연구에서 전 세계인 대상 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가진 것이 많을 때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앞서 있을 때일까요? 혹시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가장 많은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해냈거나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말한 평생의 기쁨,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왜 배워야 하는가? 잠깐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히든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해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차 한 잔 마시듯 편안하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등불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인간은 본래 배우는 존재다. 통계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지위와 환경에 상관없이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은 곧 스스로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퇴보한다. 다산에게 배움이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출세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생을 끝까지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 버림받고 가족과도 떨어진 채 끝없는 외로움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농업, 의학, 건축, 지리, 역사, 철학. 그가 탐구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절망을 이기는 무기였습니다. 배우는 한 인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백세 할머니가 들려주는 삶의 비밀. 일본 오사카에 한 100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전히 약국에서 일합니다.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건강하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지금 연세에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 빼고 재미있게 지내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기자는 의아했습니다. 부러움이 행복의 비결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나도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 이후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70대에는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손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싶어서였습니다. 80대에는 인터넷 쇼핑을 배웠습니다. 집 밖을 나가기 힘든 이웃들에게 물건을 대신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90대에는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된 지금도 할머니는 여전히 새로운 약 이름을 외우고 새로운 치료법을 공부합니다. 배우는 한,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부러움은 배움의 씨앗이다. 보통 우리는 부러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깁니다. 질투와 비교, 열등감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도 없다. 부럽다는 감정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걸 알고 싶다. 이 마음이 바로 배움의 시작입니다. 100세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 부러움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좌절과 자기 연민으로 가는 길입니다. 난 안 돼. 이젠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같은 말들로 채워진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호기심과 배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번 해볼까? 어디서 배울 수 있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로 가득한 길입니다. 당신의 부러움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나요? 배움이 멈추는 순간 산도 멈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수백 권의 책을 쓰고 수천 번의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생각이 마르고 생각이 마르면 삶이 거칠어진다. 배움이 멈춘 삶에는 반복만 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내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지루해. 매일이 똑같아. 살맛이 안 나. 하지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새로 배운 게 있나요?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삶이 지루한 이유는 삶이 원래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줍니다. 반대로 배움이 없으면 뇌는 점점 둔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약해지고 뇌의 가소성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 날은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날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배움은 시간을 늘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삶을 늘립니다.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제 와서 무슨 공부야? 젊을 때 했어야지.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했습니다. 늦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음이 문제다. 배움에는 적당한 때가 없습니다. 오직 시작하는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언어를?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언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우울증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100세 할머니가 약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이유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사유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도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우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배운 날부터 계산됩니다. 당신은 지금 배움이 길 위에 있나요? 지금이라도, 아주 사소한 배움이라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히든라이프 스토리가 응원합니다.